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전성민, 펴낸 곳은 센시오입니다. 저자는 20대를 게임 페인으로 보내다가 30대가 돼서야 간절함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갖고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뤄냅니다.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며 삶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책 속에서 그 답을 찾은 저자는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생각의 변화만으로 한순간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들을 담아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에서부터 스포츠 스타, 성공한 기업가, 예술가 등 꿈을 이룬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그들이 목표를 달성한 비결을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인정할 리 없다. 2장 결심했다면 모든 걸 끊고 일단 시작하라. 3장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맞는가? 4장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일이 일비하지 말자. 5장 멈추면 실패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모두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뭔가 계획을 세운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마음은 쉽게 겁을 먹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초등학교 2, 3학년쯤 일생을 관통하는 비관론적 성향이 굳어진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0세 이전에 긍정적 착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릴 때 길러진 습관이나 태도는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이 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 착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EBS 인간의 두 얼굴 제작진은 7살짜리 아이와 엄마로 짝을 이룬 7쌍에게 1분 동안 재미있는 놀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닥에 공이 가득 놓여있는 방에서 어린이는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고 엄마는 정해진 공간에서 바구니로 아이가 던진 공을 받는 게임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엄마와 아이들이 나눈 대화다. 왜냐하면 아이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에게 바닥에 있는 공의 위치나 던져야 할 공의 방향에 대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는 엄마가 아니, 안 돼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팀이 평균 7개를 넣었다. 반면에 옳지, 잘한다, 괜찮아 등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팀은 평균 12개를 넣었다. 이는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끊임없는 지지와 이해가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오는데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손정희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너는 천재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아들에게 해주었다고 한다. 제1교포로서 차별에 위축된 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손정희는 훗날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은 이 말이 자신감을 키워줬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언어 습관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말 속에서 아니, 안 돼를 지워보자. 영화 새 얼간이 속 주인공 란초의 대사처럼 말이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주기 마련이다. 마음은 쉽게 겁을 먹기 때문에 때로는 속일 필요가 있어. 큰 문제가 생기면 가슴에 대고 얘기해봐.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거야. All is well. 장갑 끼고 헬멧 쓰고 감독 옆에 앉던 남자. 엄마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네가 어떤 것을 얻게 될지 결코 알 수 없거든. 영화 포레스트 검프 속 주인공의 말처럼 인생은 알 수 없다. 초콜릿 상자를 열어서 먹어보기 전에는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야구선수 추신수는 외삼촌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야구에 입문했다. 외삼촌은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 스타 박정태였다. 이대호와 부산 수영초등학교 동기로 야구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는 청소년 야구 국가대표팀으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미국에 진출했다. 시애틀 메리너스에 입단할 때만 해도 그의 야구 인생은 술술 잘 풀리는 듯 했다. 마이너리그에서 매년 3할이 넘는 타격을 보이고 도루도 20에서 30개씩 했다. 홈런도 두 자릿수를 넘기고 장타도 많이 기록했다. 하지만 팀에선 그를 메이저리그로 부르지 않았다. 같은 포지션에 메이저리그 안타왕 스즈키 이치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훈련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다. 야구선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 달에 $1,000 정도를 겨우 벌었던 그는 식비를 아껴 아들 기저귀를 샀다. 빵에 잼만 발라먹는 게 식사의 전부였다. 마이너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도 스즈키 이치로는 건재했다. 신인인 그가 올라갈 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훈련했다. 개인 훈련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배팅 훈련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처럼 분 단위로 반복되었다. 코치들을 찾아다니며 끝없이 질문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운동을 해야 직성이 풀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팀을 옮기게 되면서 메이저리그로 승격했고 점차 주전 선수로 경기에 나서게 된다. 2018년에는
현역 메이저리거 최다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세우며 한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기회가 오지 않아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던 소녀는 2013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총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했다. 2020년 추신수의 연봉은 팀 내 최고액인 2,100만 달러다. 메이저리그에 승격되던 날을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아내가 그 경기를 TV로 봤다. 2회부턴가 3회부턴가 더그아웃 카메라에 내 모습이 잡혔다더라. 내가 장갑 끼고 방망이 쥐고 헬멧도 쓰고 감독 옆에 앉아 있었다. 감독이 누군가 대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준비된 상태로 눈에 띄도록.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5회 이전에는 대타 안 쓰지 않나. 그런데도 계속 그러고 있었다. 아내가 그거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 승격되던 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늘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 기회를 잡았다. 그는 기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맞다. 하지만 그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갑 끼고 헬멧 쓰고 감독 옆에 앉아 있었다. 기회는 1년 뒤, 어쩌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다. 기회가 눈에 띄게 올 수도 있고 몰래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추신수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마이너리그에 머문 기간은 무려 7년이다. 인생사 세웅지마. 누구에게나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목표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시련은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 충분히 고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역발산 기계새, 사면초가, 파부 침주, 토사구팽, 건곤 일척. 이 모든 고사성어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역사적 사건에 기인한다. 바로 경극 패왕별이의 배경이 되는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다. 항우와 유방은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툰 라이벌이다. 두 사람의 격돌은 약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초반의 형세는 항우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대결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3년째에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결국 사면초가에 빠진 항우는 자결하여 생을 마감한다. 절대 열세였던 유방이 역전승을 이끌어낸 비결은 뭘까? 항우는 기원전 232년에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수를 배출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키가 8척이 넘고 힘은 커다란 쇠솥을 들어 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가히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했다. 24세에 거병한 그는 불과 3년 만에 천하를 호령하는 패왕이 되었다. 반면 유방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건달들과 어울린 시정잡배였다. 사마천은 그가 주색을 좋아해 늘 주점으로 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그곳에 들어눕곤 했다고 기록한다. 작년에 이르러서야 하급관리로 채용되었다. 흑수저 출신 유방은 훗날 자신이 금수저 항우를 이긴 비결을
유능한 부하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지만 더 근본적인 비결은 유방의 결단력이었다. 유방은 마음먹은 것은 바로 실천하는 결단력이 있었다. 반면에 항우는 용맹했지만 우유부단했다. 항우가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홍문에 주둔할 때 이야기다. 당시 유방의 군사는 항우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항우의 참모는 수차례 유방을 습격할 것을 권했지만 항우는 머뭇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때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직감한 유방은 항우에게 사과하기 위해 제발로 찾아왔다. 유방을 죽일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항우는 유방의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만다. 보다 못한 항우의 부하들이 유방을 죽이려 했으나 항우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유방은 간신히 호랑이 굴을 벗어날 수 있었다. 유방의 참모 한신은 항우를 이렇게 평가했다. 재능은 유방을 능가하지만 성격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자기 중심적이므로 큰 인물이 못 된다. 이에 반해 유방은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함께 어울리던 건달을 모아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최측근 공신이었던 한신도 자신에게 위협이라 생각되자 제거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줄곧 항우보다 열세에 있었으나 유방은 과감한 결단력과 우수한 인재의 활용으로 항우를 격파하고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다.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나관중의 삼국지에서도 명문가 출신 원소가 환관 가문의 조조에게 패했다. 재물과 군사력은 모두 원소가 압도했지만 결과는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단력을 갖춘 조조의 승리였다.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다. 어깨와 팔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라고 생각될 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냉철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다. 고민거리가 있는가? 충분히 고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회가 왔을 때 한 손의 저울로 빨리 판단을 하고 한 손의 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회는 때를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 충분히 고민했다면 고민은 그만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라. 결단력은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는 힘이다.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1946년 정월 초하루 경북 금릉군 조마면에서 제사를 준비하던 김씨문중 사람들은 종소며느리의 진통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제사도 늦추며 가문을 이을 남자아기를 바라던 식구들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아들을 기다리던 종갓집에 첫 딸로 태어난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의 구박 속에 살아야 했다. 내 눈물을 채우자면 한강도 넘칠 거예요. 항상 너는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정월 초하루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녀의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얻어맞는 누나를 보며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도망치듯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미국인과 결혼한 후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역시 미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은 별 수 없다니까라는 온갖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2번의 유산, 그리고 결국 얼마 못 가 결혼 생활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이후 살아남기 위해 청소부, 웨이트리스, 주유소 직원 등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았다. 열심히 사는 와중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또 커다란 교통사고까지 당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게 기적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굴까? 바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IT 업계의 선두주자인 라이트하우스를 비롯해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TYK그룹 김태현 회장의 이야기다. 그녀가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생을 개척한 비결은 뭘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조그만 동양 여자아이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내 이름은 김태연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쓴 종이를 들고 100군데 넘는 집을 돌아다녔어요. 딱 3군데에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끊임없이 두드린 결과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줬어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이국 땅. 온갖 시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녀를 움직이게 한 힘은 바로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는 간절함이었다. 그 간절함은 곧 할 수 있다는 확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육체적으로는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일하는 만큼 대가가 돌아오고 꿈꾸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했다. 식당과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성경의 꿈을 이루고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매일 되새겼다. 창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청소일을 할 때였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빌딩이나 지방 구석구석에 피어오르는 곰팡이를 봤다. 저 곰팡이를 모두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신화 라이트하우스의 시작이 되었다. 라이트하우스는 클린룸 모니터링 시스템과 미세먼지 측정, 화학적 오염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IT 기업이다. 직원이라고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양아들이 전부였던 라이트하우스는 현재 미국 100대 우량 기업으로 동중업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하죠. 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좌절과 시련은 누구나 겪습니다. 저는 버스를 탈 줄 알고 전화를 걸 줄 알고 화장실에 갈 줄 알고 입에 밥을 떠 넣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꿈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주문 외우듯 되뇌인다는 그녀의 좌우명이다.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간절함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고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IT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람들의 의문에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다. 내 얘기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하느님이 3초 안에 소원 3개를 말하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느냐다.
대부분은 얼버무리다가 답을 못할 것이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자신이 미래 기억을 갖고 있다면 단 1초 안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미래 기억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주변에서 모두가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간절함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도,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여지없이 발휘한다. 20대의 나는 공부를 오래 했지만 합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공부를 더 오래 했다고 해도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30대의 나는 훨씬 짧게 공부하고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간절함에 있었다. 20대의 나는 여유가 있었다. 아직 젊다는 생각에 올해 합격하면 좋겠지만 아직 젊다는 생각에 당장 올해 합격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공부를 빼먹고 게임을 즐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금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학원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포기하고 게임에 더 몰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 기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무의미하다. 반면 군복무를 마친 31살의 나는 절박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가정을 이룬 친구들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룬 것은 너무나 초라했다. 제대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늦기 전에 합격해야 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나는 1년 안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 생각만 했다. 자기 전에 그날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아침에는 복습을, 밥을 먹을 땐 녹음한 것을 들으며 공부했다. 공부하며 매일 가졌던 생각은 오직 단 하나.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합격할 수 있을까였다.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를, 주관식에서는 어떻게 나의 답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부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3차인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지만 1년 더 공부한 결과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이었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에게 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당신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한 꿈에 다가서기 어렵다. 19세기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공장에서 일당으로 고작 동전 몇 푼을 받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자족하는 자는 용기 내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을 건너지 못한다. 그저 무력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다. 꿈이 있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니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고대 그리스의 우화 모음집 이솝 우화에는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실려 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는데 앞서가던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보고 낮잠을 자다 거북이에게 진다는 이야기. 여기서 토끼는 게으른 사람, 거북이는 성실한 사람을 상징하며 흔히 묵묵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교훈으로 읽힌다. 그런데 로버트 무어의 온 트레일스에 소개된 체로키 인디언 마을의 설화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재발견하게 된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건 같은데 이긴 방법이 다르다. 이 설화에서 영리한 거북이는 모든 산꼭대기에 형제 거북이들을 대기시켜 놓는다. 그리고는 토끼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이미 자신이 다음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속여 넘겨 빠르다고 잘난 척하던 토끼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롭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초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빠르기로 승부하면 거북이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솝 우화의 거북이도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이길 수 있었을 뿐이다. 거북이가 제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한다 한들 토끼에겐 이길 수 없다. 토끼와 거북이의 속도 차이만큼 인생에서 때로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로키 설화의 거북이가 보여주는 요령이다. 20대의 나는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했다. 남들이 많이 보는 책을 보고 남들이 많이 듣는 강의를 듣고 남들이 쉴 때 나도 쉬고 그렇게 남들이 불합격할 때 나도 같이 불합격했다. 하지만 30대의 나는 고시 공부를 시작하며 공부 방법을 새롭게 고민했다. 과거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실패했으니 판을 통째로 바꾸기로 했다. 제대 후 1년 안에 합격하기로 다짐했기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법을 찾아야 했다. 제일 먼저 최근 5년간 고시 합격자의 합격 수기를 모아서 인쇄소에서 제본의 책으로 만들었다.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다 보니 다르면서도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했다. 디테일에서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두가 체계적인 계획표를 짜서 공부했고 스스로가 주도하는 공부를 했다는 점이다. 이내 수석 합격자들의 수기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숙지하고 나만의 공부 계획을 짰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최대한 빨리 읽고 반복하는 주기를 줄여나갔다. 학원 강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고 판단해 듣지 않았다. 대신에 학원 강사들의 문제와 자료는 따로 구해서 모두 풀었다. 주간식 답안 작성 연습은 내가 스터디를 모집해서 답안을 서로 돌려보며 첨삭했다.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최소한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병행했다.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내가 주도적으로 1년을 공부하니 남들과 다르게 1년 만에 행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비록 면접에서 떨어져서 1년을 더 공부해야 했지만 1년 뒤에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지혜를 얻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명상과 모방, 그리고 경험이다.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인류의 스승이 됐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 안에서 솟구쳐 나오게 만드는 그 무엇, 즉 사색과 명상의 힘 덕분이다. 사색과 명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모방과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직하게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지혜롭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호주 멜버른의 제플 슈츠라는 샌드위치 가게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건물 7층에 창업했지만 온라인 결제와 낙하산 전달이라는 차별화를 통해 성공을 이뤄냈다. 제로키 설화의 거북이처럼 머리를 써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낸 것이다. 신이 왜 내게 토끼보다 빠른 발을 주지 않았냐고 불평하지 말고 명상, 모방,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거북이가 되자.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 수 있다는 아르키메데스의 말처럼 지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하는 지렛대가 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